연천이 인구 소멸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게 2022년이에요. 그럼 그 전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인구가 점점 줄면서 갑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계속 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4만 명 돌파는 조만간 저희가 4만 명을 깨고 3만 대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만 연천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예.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람들이 전부 동으로 가는 까닭은 왜 그럴까요? 연천에서도 전부 동쪽으로 가잖아요.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자,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부군순이 오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다른 강의 듣느라고요. 지금 우리가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연천 내에서도 동쪽으로 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동쪽으로. 자, 동쪽이라 하면 경원선이죠. 자, 그러면 경원선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경원선은 100년밖에 안 됐어요. 일제가 만들었죠. 왜 만들었을까요? 물자, 자기네들 전쟁하는데 물자 보급할 수 있는 수송의 수단으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곡식들을 전부 일본에 가져가기 위한, 그죠? 그 다음에 대륙, 만주 점령, 중국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교두보로서의 수단으로서 만든 게 경원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100년 된 겁니다. 그러면 1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100년 전에 연천과 전곡은 무슨 땅이었을까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요, 조선 초 이때만 해도요, 거기 강무장으로 쓰고 군사훈련장으로 가끔 썼고, 그러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로 인해서 경원선 철도가 부설이 되면서 그게 1900 몇 년이죠? 1912년인가요?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탄강에 다리도 철교도 놓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해 놓고 2019년 4월 1일 날 없어졌죠, 경원선이. 그리고 연천 주민들은 대체 버스를 타고 예, 소요산까지 가시거나 동두천을 가시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쪽에 있는 지역이 지금 인구로 볼까요, 한번? 자, 여기 책자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칸이 잘 안 맞네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게 전곡입니다. 아니, 전곡 18,000명 조금 넘습니다. 자, 7,334명 연천읍입니다. 4,217명 어딜까요? 청산? 예. 2,610명 신서면. 그리고 3,079명 군남. 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전부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경원선이다. 3번 국도다. 경원선과 3번 국도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개발? 분단? 질주? 무한경쟁?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모든 좋은 것들도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나쁜 것들이 많이 몰려있는,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천 지역의 인구가 주는 것도 주는 거지만 또 하나는 동과 서가 계속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제가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빨간 거는 동부권, 아까 말씀드린 그 동부권, 경원선 축.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서부권으로 했습니다. 이 비율이요, 349라고 하는 거는 34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권에 비해서 349. 그러니까 1대 3.5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 해마다 어떻게 될까요? 대체로 심화되거나 뭐 그냥 정체되는 상태입니다. 자,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연천군이 없어지는 건 둘째 치고 서부권이 없어지는 거죠. 연천의 반이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연천이 동부권만 유지하니까 4만으로 내려갔겠죠. 역으로. 서부권을 살리지 않는데 동부권에서 10만 명이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사 오려고 했는데 집들이 없어요. 기다리다가 석 달 기다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 오고 싶어도 올 집이 없어요. 그런데 10만을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이 10만 명 살 수 있는 데가 집이 없는데. 이것이, 이게 뭐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전부 자료 나온 거 찾아서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또 이게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멋있죠? 이 석기 모양을 따서 만들었다 그럽니다. 전공역. 92% 공정률이 됐다고 뭐 보름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게 지금 93% 뭐 이렇게 됐겠죠. 10월 개통에는 공정률상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아쉬운 건 있죠? 여기. 전공역 싹 밀어버렸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우리 과거는 있자. 현재만 있습니다, 저희는. 과거가 없어요. 자,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연천읍은요. 전공역 없어지는 거 보고 그냥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간신히 지금, 살아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 거냐. 이제 트렌드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사람들이요, 요즘에요, 놀이동산 가고, 그냥 막 몰려가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지금은, 그냥 아는 사람 몇 사람 조용히, 남들 잘 안 가는데, 그런 거 찾아가는 트렌드입니다. 쉬고 싶어요.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도 서울에 살다가 왔는데요. 거기 가기 싫어요. 너무너무 치열해. 숨쉬기도 가쁜 숨을 쉬어야 돼요. 지하철도 뛰어다니면서 타야 돼요. 그거 사람 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보통 사람들은 집에 오면 잠자고, 일어나면 회사 나가고, 출근하면서 1시간 반, 퇴근하면서 1시간 반, 서너 시간 바깥에서 버려야지 녹초가 될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나오고. 그게 인간다운 삶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주 맹렬하게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는 엄마 아빠들 주말에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집에서 잠자거나 아니면 부인이 그래도 그렇지 좀 바람 좀 쐬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 요즘에 어떻게 갑니까? 요즘에는 다 차 가지고 캠핑도 하고요. 조용한 데 다 찾아갑니다. 막 오라고 안 그랬는데도 어떻게 알고 다 가요. 그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멋있게 쉬었다는 걸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는 것도 지금 경쟁적으로 쉬고 있어요. 남보다 더 먼데, 남보다 돈 더 많이 쓰고, 예,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 지금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 경쟁에 찌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을 찾느냐. 좀 생각하거나, 아니면 멍 때리거나, 아니면 운전 안 하고, 예, 운전 안 하고, 제발 운전 좀 안 하고 갔으면 좋겠다. 예, 이런 트렌드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연천은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딴 데는 다 망가졌기 때문에. 다 때려 부셔놨잖아요. 아마 연천 땅에 힐링 여행 오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갈망하는 그런 곳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세세한 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그런데 다행히 뭐냐? 경원선을 마감하고 새로운 전철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여러분. 또 국도 대신 고속도로가 또 뚫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전철과 고속도로만 가지고는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인구가 더 빨리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큰일 났죠, 여러분. 전철 들으면 더 큰일 났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길이 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전철 타고 사람들이 옵니다. 그죠? 그럼 두 가지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가용 타고 전에 가족들이 왔습니다. 4명이 왔어요. 하루 1박 2일로 딱 갔을 때 연천에서 잘 수도 있지만 연천에서 안 잘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오면서 파주나 동두천에서 점심 먹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서 점심 먹으면 나가면서 그쪽에서 그쪽에서 가면서 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밥 한 끼. 뭐 그 정도? 그렇죠? 예. 자, 밥 한 끼.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000원. 4명. 오면서 매연 쫙 뿌리고 옵니다. 또 먹고 차에서 그냥 쓰레기도 거기다 버리고 갑니다. 그럼 우리한테 남는 건 뭘까요? 쓰레기만 남아요. 그 사람들 돈 안 씁니다. 자, 그럼 4명이에요. 그러면 10,000원. 4명이에요. 그러면 40,000원 쓰고 가는 거예요. 40,000원. 버리고 가는 것도 많죠. 매연도 버리고 가고,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고 왔다고 생각하자고요. 4명이. 여기에 내렸어요. 버스가 지금은 뭐, 어디, 호루호루 그쪽 가면 3시간에 한 대씩 있나요? 안 오죠, 사람들이. 연천 안 와요. 한 번 왔다 그거 확 뛰는 거죠. 저라도 그렇다면 연천 안 와요, 절대로. 자, 그럼 1시간에 한 대씩 가는 게 있다. 예를 버스가 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야, 그러면 가서 커피 한잔 하자, 일단. 커피부터 마실 거 아니에요. 야, 애매한데 밥을 먹고 갈까? 밥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버스 타고 갑니다. 뭐 30분, 40분. 그럼 거기서 또 구경하기 이제 시작하죠. 거기서 바로 나오면 안 되죠. 거기서 걷는 걸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멍 때리는 데도 만들고. 뭐 이렇게. 그러다 올라오니까 컴컴해져요. 저녁 먹어야죠. 파주 가서 먹을 수 있나요? 배고픈데, 당장. 그러면 저녁은 한 번 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역의 매출을 더블은 올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가용 가져온 사람들이 2배, 3배 늘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늘어나요. 하지만 우리 친환경 전철은 얼마든지 태울 수 있죠. 어마어마하게 태울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서부권에도 중심 도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군남 상거리 정도 되는 데다가 중심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서부권에. 왜 중심 도시가 없느냐? 왜 군남변은 동부권을 쳐다보고 거기서 맨 끝에서 두 번째 인구 가지고
그쪽 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되겠냐 하는 거죠. 예? 반대쪽으로 보고 임진강을 끼고 여기에 있는 쪽을 보면서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여기를 도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군남 상거리에는 버스 터미널을 만들어서 전곡이나 연천에서 30분에 한 대씩 여기까지 그냥 바로 오게 하고, 그 다음에 군남 상거리에서 이 둘레 나가는 거는 순환하는 걸로 해서 1시간에 한 대씩만 돌려도 내려놓으면 그 사람들 다 알아서 다 쉬고 갑니다. 걷고, 자기들이 알아서 걷고, 강도 보고, 거기서 커피 마시고, 뭐 식당 가서 매운탕도 먹고, 뭐하고 다 놀다 다 알아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 아는 친구들, 의정부, 제가 의정부 출신인데, 제 아는 친구들 모두 하는 말이, 야, 연천 좋긴 좋은데, 너무 멀고, 교통 너무 불편해. 이제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이 편해지는데, 전곡읍하고 연천읍에 와서 뭐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임진강을 안 보고 가면 그 제대로 된 여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예, 이제 그러한 거를 제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통도 마련해야 되지만 또 하나 시일피출처럼 둘레길 같은 길을 많이 만들어서 산티아고 순례길 가느니 연천에서 한 달 동안 연천에 있는 이 시일피출 같은 길을 다 걷고 가면 훨씬 좋아요. 이제 그러한 것이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참고로 오늘 오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3월 달, 요거 자료 없어요. 제가 아침에 오늘 만든 거라. 3월 달 뭐냐면요. 요 밑에가 지행역에서 3월 한 달 동안 승차, 하차 인원 합친 거예요. 13,000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네. 요거는 동두천 중앙, 요건 보산역, 동두천역, 소유산역.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개통되면 우리 전곡역하고 연천역에는 몇 명쯤 오실까? 하루에 평균. 그거 생각해 본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만들어 놓고 나서 조금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하루에 5,000명 되는데 이 중에 반 이상은 연천이나 전곡 분들일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또 소유산에는 또 군인들도 많이 또 이렇게 뭐 타고 내리고 또 사실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데 전곡역이 그럼 어떻게, 여기는 아마 개통이 되면 뭐 한 4천 정도 하루 평균 승하차 인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보산역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나아지거나, 그거보다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요 정도 될 것 같고, 전곡하고 연천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제가 생각할 때는 전곡역은 한 3, 4천 처음에, 연천역은 한 2천, 3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에.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인구 소멸 지역은 제가 오늘 아침 메모를 해놓고 출력해서 메모를 했는데 그 부분만 지금 빼놓고 왔네요. 생활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 만들었어요. 생활인구는 뭐냐면 주민등록을 가진 인구에다가 통근하거나 통학하거나 휴양차 와 있거나 아니면 여행을 오거나 업무차 오는 분들, 이분들을 포함해서 생활인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주 인구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거주 인구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이 편하니까 굳이 여기 안 살고 서울이나 양주나 동두천 나갈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 우리가 임진강 시대를 열어야만이 나머지 활동하는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신 많이 오시면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은 임진강을 살리는 길밖에 없다. 서부권을 활성화시키려면 허브 도시가, 중심 도시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통 터미널이 하나 있어야 되고, 어쨌든 사람들이 여기 오게 하려면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못 옵니다.
못 와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차를 가져와야 돼요. 차 안 가져오면 못 합니다. 예. 일단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거를 이제 매달 통계를 내면서 우리 지역에 방문 관광으로 오는 분이 몇 분인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초기에 몇 분 오는 걸 다 통계를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에 딱 해서 뭐 구석기 축제 때 갑자기 숫자들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 축제 때문에 왔다고 우리가 가정해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원을 합치면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타고 오는 분들 말고 우리들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철을 타고 우리 지역을 관광 오는 사람들, 힐링 여행 오는 사람들, 걸으러 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얼마큼 많이 수용하느냐, 이것이 임진강 시대의 핵심이 될 거로 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옥녀봉입니다. 옥녀봉. 여기는요, 군자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차탄천이 흘러나오는데 아마 연천역 요 아래, 여기서부터 차탄천 애운길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는 한탄강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동일이 주상절리가 보이죠? 여기가 임진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태극 문양을 올리고 여기가 태풍전망대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군남면의 위상 재정립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일봉 3강입니다. 세 개의 강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우리 한반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백두산이 있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 군남면은 옥녀봉을 비롯해서 위대한 어머니의 강 임진강을 오른쪽에 이쪽을 끼고 있고, 이쪽은 천혜의 비경인 차탄천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전곡 한탄강 유원지에서 은대리성, 그리고 차탄천 입구에 있는 운터, 삼형제 바위 하면서 여기에는 뭡니까? 중부 원점이 있는 통일미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축복받은, 어떻게 보면 연천군의 진짜 중심인 이것이 군남면이 될 수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거냐? 경원선이 수직 방향으로 상하 구분을 하면서 잘 살고 못 사는 거에 대한 양극화로 일방적으로 가는 일방통행 질주하는 그러한 상징이었다면, 이제 군남면이, 서부권의 중심 군남면이 옥녀봉의 여성성을 이어받아서 군자산에 그거를 품에 안고서 그 다음에 임진강의 그런 위대한 자산들을 우리 수도권에 있는 지친 우리 후손들, 우리 자식들이나 이런 데나 전 세계인들한테 여기에 와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이 정도로 하면 막 박수치고 기립박수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시나. 자, 그래서 임진강 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자산, 유네스코 생물고 보존지역이라는 생태적 가치도 있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중에 우리 이름은 안 들어가 있지만 결국은 연천을 찾을 수밖에 없다. 연천의 명소를 찾을 수밖에 없다. 포천에 왔다가 갔어요. 보니까 포천이 아니야. 진짜가 다 연천에 있어. 그래서 다시 연천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생태적인
지질 위대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인류의 역사, 한반도 역사를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강이.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군남면 발전 방향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남면 자체는 이제 군남 상거리에서 성공리하고 밑에 진상리 포함해서 이쪽이 일종의 허브 도시로서 한 1만 명, 10,000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시 인프라를 갖춰야 된다. 근데 아파트로 뭐 20층, 30층 올라가는 거는 안 된다 이거죠. 네, 그것도 역시 안 됩니다. 우리는 자재가 필요하죠. 좀 시니어 타운들, 또 서울에서도 돈 많은 분들도 또 한쪽에 만들고, 또 젊은 사람들도 와서 살 수 있고, 이렇게 10층 넘어가도 안 되죠. 5층만 넘어가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군남면이나 임진강은 특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어쨌든 주거 공간을 만들고 교통, 교육의 중심, 문화의 중심. 지금 전곡이나 연천은 꽉 차 있습니다. 이 위대한 이 땅 위에서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인프라를 깔아준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몰려옵니다. 왜? 그분들 모르니까 우리가 설득을 해야죠. 뉴욕으로 날아간다든가. 그렇잖아요. 가서 설득을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이 프로젝트 갖다 주는 걸 그냥 받아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다 별볼이 없는 거예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 찾아가고 진짜 위대한 프로젝트를 전 세계 어디든 가서 제안해가지고 한 군데만 끌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게임이. 왜 그런 걸 우리가 못하느냐는 거죠. 전 세계적인 이런 위대한 유산을 갖고 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탄강 낀 쪽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냐. 거기는 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걸어가는 스트리트를 만들어야 돼요. 한탄강 유원지서부터 통일 미래센터까지 한탄강 끼고 있는 데는 전부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걸어가야지 점심도 먹고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또 저녁도 먹고 또 호로호로도 가고, 그쵸? 에라 모르겠다. 하루 더 자자. 볼 게 너무 많으니까. 당부성도 갔다가, 하여간 오면 못 가게 만들어야 돼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탄강을 쭉 따라가면 전부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한탄강 유원지부터, 은대리성, 그 다음에, 그렇죠? 삼형제바위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 하면서 쭉 걸어가지고 갈 수 있는 스트리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스트리트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군에서 오폐수 관로 같은 것만 기본적인 인프라만 딱 깔아주는 거죠. 돈 많은 사람을 투자해라. 그렇게 되면 세금도 많이 거칠 것이고 거기를 특별한 곳. 그러한 것이 제가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 보면 그 국사방 아래 이렇게 해서 좀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이사이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딱 하다가 저쪽 가서 해서 뭐 국사봉도 올라갔다 와가지고 또 뭐 저녁도 먹고 하루 더 자자 뭐 유원지에서 자고 하루 자고 갈 사람 이틀 자고 3일 자고 4일 자고 나 안 갈래. 나 여기 연천에서 한 달 살게 할래. 왜 못합니까?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전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번 7강, 8강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토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건지 다 만들어내셔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가능성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탄천은 최고의 명소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 세계인이 찾아올 수 있는 명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질의 백화점의 종합 박물관입니다. 살아있는 박물관입니다. 왜 그거를 남들은 없는 것도 하고 없는 박물관도 만드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를 들어올 수 있고 안내하고 약간만
살짝 손짓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왕림리와 황질에 계신 분들이 좀 주도하셔야 될 거고, 아까 한탄강변은 난계리 분들이 좀 앞장서서 하실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했다가는 미래가 없다. 지구를 떠나야 된다.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패러다임이고요. 연천으로 봤을 때도 경원선과 국도로 일방적으로 질주하던 시대를 마감하고, 그러면 전철과 고속도로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옥녀봉을 중심으로 한 우리 임진강을 살려야지만이, 임진강이 이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성이고 이게 남성이라면 이게 임진강이고 이게 경원선 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옥녀봉 여성성이라면 이것이 군자산 남성성입니다. 이제는 남성성, 경원선에만 방치했지만 이제는 방치하지 말고 임진강에 사는 군남면 주민들이 주도를 하셔야 됩니다. 앞장서서 임진강 시대를 열고, 그 다음에 전철과 고속도로를 끌어안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질에 대한 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이 필요할 거예요. 지질 해설사, 그렇죠? 역사 해설사 한 1000명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너무 많으니까. 또 생태 해설사 뭐 한 2000명. 다 일자리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지금 주민들도 농사 안 하시는 분, 시간 나신 분들 이걸 같이 공부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계속 친척들한테 알리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임진강 학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학문, 예? 연천 학이 있듯이 임진강 학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 지질 역사 생태에 대한 연구 거점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치를 하거나. 왜 여기 걸 다 갖다가 자기네 박물관에 놓고 연구한다고 거기다 갖다 놓고 연구도 자주 안 하고 뭐로 그렇게 남의 물건 갖다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예? 여기에 연구센터를 만들고 여기 연구원들이 50명이고 100명이고 있고 그 사람들 월급 주고 걸어 다니면 다 유물인데 그걸 연구하고 그럼 세계적인 논문이 여기서 쏟아져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의정부에서 할 수 있어요? 예? 다 아파트 졌는데 땅을 팔래도 아파트 하나 헐어야 돼요. 그러니까 끝난 겁니다. 거기는. 우리는 아직은 많으니까. 예. 아파트보다 이게 더 비쌀 겁니다. 아파트보다 우리 땅 속에 있는 유산과 땅 위에 있는 유산이 훨씬 더 비싸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다행스럽게도 준비한 말씀을 충분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아시죠? 깨어야 보배다. 또 음식 재료가 아무리 훌륭해도 요리사가 안 만들면 꽝이다. 요리사가 잘 만들어야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지. 내 땅. 이것이 이제 그래서 제가 주민분들한테 임진강 시대에 반드시 앞장서주기를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연천 동북권을 지금처럼 바라만 보실 겁니까? 대답 안 하시는구나. 임진강 서북권 시대를 열고 주도하시겠습니까? 예.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임진강은 파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어야 되는 거는
연천 임진강 시대입니다.